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최대 고비로 보고 있는 건 역시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추석 연휴인데요. 정부는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유병우 순창한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현 상황과 관련해서 대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0명입니다. 이제 그제 82명에 이어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참고 또 희생한 결과긴 하겠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또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국내 확진자 55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습니다. 예. 자영업,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불편함을 참아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씩 들뜨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도 확진자가 막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예. 우리가 이 추석을 앞두고 또 추석 연휴 동안에 방역 지침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가 거꾸로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10월 그 한글날 전후로 나타날까 봐 두렵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국내 확진자 55명은 우리가 열흘 전, 2주 전에 많이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나온 수치이지 예. 어제 괜찮았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의 결과는 결국 거리두기 2.5단계,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견뎌왔던 그 단계의 결과다라는 분석이신데 이런 맥락에서 아마 방역당국에서도 지금 비수도권까지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와 그다음에 방역당국의 메시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이 환자 숫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2주 전, 열흘 전에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숫자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2단계를 지속함으로써 추석 때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추석 연휴일 텐데 지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들이 워낙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우선 추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세대가 모입니다. 예. 조부모, 부모님, 손주, 그리고 많은 친척분들이 각 지역에서 모이게 되는데 같이 식사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길게 되면 비말을 교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용한 감염을 일으키는 다수의 젊은 분들이 조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게 된다면 그것이 코로나19 특성상 그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추석 연휴 내내 그럴 수 있고 또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 그 바로 바빠서 사회로 복귀하자마자 예. 병원 가기 어려울 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세대가 밀접돼서 비말을 교환하는 시간이 짧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수도권 상황도 좀 볼까요? 어느새 지금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좀 급증하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지역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수도를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 폭발적 증가가 있었고 5월경에 이태원 클럽발로 시작됐던 숫자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아까 말씀해 주신 증상이 없는 다수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약간 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결국 그 인구 분포와 이동 숫자에 맞는 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지금의 숫자보다 더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노력과 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량이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서울 경기권은 앞으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추석 이후에 이동량이 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라는 것이 언제든 이제 다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앞서서 우리가 추석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하지만 지금 열의 9 정도는 이제 자동차,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혼잡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대책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휴게소입니다. 예. 휴게소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못하고 일부 음식들을 우리가 직접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락 형태로만 갈 수 있고요. 예.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음료들을 구매할 때도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을 따로따로 하고 QR코드나 아니면 본인의 그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돗자리를 펴놓고 중간에 드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또 있고 예. 또 실제로 그런 방역 지칙을 어기고 음주나 흡연 등을 하면서 이 도로 교통을 갖다가 어지르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귀경하지 않는다는 분이 계신데요. 귀성하지 예. 않는다는 분이 계신데 대부분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제주도 등은 벌써 모든 예약이 다 마쳤고 동해안도 예. 그렇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을 만나는 것 외에도 우리 여행 중에 지켜야 되는 방역 지침들이 이번 주에 이제 구체돼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수요일쯤 나올 거로 예정이 되는데요. 예. 떠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숙박업소 등에서도 그 방침을 잘 준비해서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강화 세부 조치는 이제 정부가 오는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저희 학교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 등교 재개가 됐는데 뭐 전체 인원이 등교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찬반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게 개학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방역망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 좀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학교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목소리를 드렸고 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집단 발병해서 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교 후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감염된 사례 또는 가족 내 사례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일단은 등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 K-방역 2020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학생들이 배우고 그걸 몸으로 익힘으로써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감염 질환에 대해서 익히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학교 당국에 이런 방역 지침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이후에 방과 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님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여름을 맞이할 때는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튼다. 환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예. 겨울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을 하면서 창문을 연다? 습도를 조절한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 앞으로는 이 실내 환기 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신데 교수님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렇게 재개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등교를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마 2, 3년 동안 학교는 아무도 못 갈 겁니다. 예.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19를 우리가 배워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선적으로 방역과 학교 방역이 이번 1학기 때 여름방학 이전에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부 지침,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더 많은 환자가 확진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시점에서의 지침이 나온다고 하면 우선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2009년, 2010년 신종플루 때도 수능도 예정적으로 다 봤고요. 예. 수능 보면서 신종플루로 확산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열었다 닫았다는 일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학사가 진행됐거든요. 예. 사회가 발전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 위드 코로나라고 해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시점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저희가 동아대학교 사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사례인데 지금 동아리, 기숙사 등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 다 전국으로 퍼져 있어서 혹여나 이 동아대가 전국 확산의 고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우선은 학교 내에서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기숙사를 들어가면서 체온을 확인하거나 또 각각의 학생들에게 그걸 본인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연결고리는 아까 학교랑 마찬가지인데 수업이라든지 학교의 방역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대학생들의 그런 활동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침,
동아리 활동이 교내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교외에서 펍, 우리 맥주를 마시는 공간이나 차를 마시는 공간, 그 외의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무슨 방문 판매를 하거나 사람이 예배 종교 활동 후에 모여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어떤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을 했을 뿐이지 학교 방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방역을 잘 따르지 않았던 그런 소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여러 지역에서 대학이 왔지만 이번에 온 지금 학교가 개학했기 때문에 그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집에 간다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갈 가능성은 없죠. 물론 부산 인근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적해서 검사를 하고 연결고리를 자른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예. 이번 일은 젊은이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갈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라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젊다고 해서 밀집해도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학생분들, 젊은 분들도 거리 두기를 해야지 본인들도 안전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동아대 사례까지 저희가 코로나19 소식 오늘 유병우 순천한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